전주대학교의 부동산학과 개공 교수로 있으면서 또 창조도시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부동산 방송 또는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공급자로서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자로서 새 시장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내일을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본다라는 거는 저희가 사업 성과를 얻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항상 그 내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이 연말에 부동산에 대해서 2023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연말이나 연초에는 사실 덕담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얘기를 해서 희망을 드리고 한 해를 열심히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조금 유감입니다. 뭐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에 이제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자유경제 시장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한 끝없이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동산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만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큼은 타이밍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선택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 싸게 사고 그리고 이런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서 남들이 좀 비싸게 사주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사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2022년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연거리 주택을 구입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끌, 예전에는 이제 하우스 푸어로 대변되던 어떤 내가 빚을 내서 집을 마련했는데 이 집을 지키지 못하고 자본이 잠식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맞이하는 이제 국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어떤 부분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이 부분에 아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결국에 이거는 투자라는 거는 또 부동산에 대한 거는 다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개인적인 선택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서 잘못된 선택이 됐다 그러면 국가 경제에는 상당히 치명상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진다 그러면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 거고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투자 진입 시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좀 먼저 전제를 드리고요. 2023년에 부동산 경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좋은 부분보다 나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올해 초에 제로금리였던 미국은 4%의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가 무려 16배가 뛰었거든요. 우리나라는 0.5%의 금리가 3.25%로 가면서 우리나라도 7배 이상의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중금리다 고금리다를 버텨낼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기면서 이 내성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내성을 갖기도 전에 금리 인상이 올라간 거죠. 결국에 시간이 속도를 빨리 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틈이 안 생겨버린 겁니다. 그 대비할 수 없는 틈이 시장의 불안감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초에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지난번 금통위에서 3.5 또는 3.75회 정도의 이제 예고를 해놨지만 이것이 이제 미국 금리가 속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금리가 전체적인 자산 시장을 짓누르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가 자산 시장을 짓누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해야 되는 시행사와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심해집니다. 아까 여기 김 교수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받는데 대한민국의 1군서부터 1위서부터 4위 회사들이 다 모여서 지금 만들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가 무려 7,500억에 대한 PF 차환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12%를 썼는데요. 이 금리가 1년을 쓰는 금리가 아니라 85일을 쓰는 겁니다. 1월 17일이 만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둔촌주공에서는 어떻게 돼? 빨리 일반 분양을 해서 일반 분양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 대출을 꺼나가지 않으면 또다시 이 12%의 이자가
20%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자칫하면 건설사의 위기로 진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냥 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소비자들은 수요에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경색되는데 이렇게 경색됐을 때에는 시행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업 수지가 엄청 악화되는 겁니다. 또 금리 부담이 사업의 모든 이익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늦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토지를 매입했을 거고 브릿지론을 일으켰을 거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PF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무려 얼마가 있냐면 약 15만 가구를 밀어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15만 가구를 밀어내게 된다 그러면 이번 달 10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미분양 아파트가 4만 7천 가구입니다. 계속 지금 미분양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청약의 어떤 결과물이 만약에 미분양의 급증으로 이어진다라면 건설사는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설사들이 돈을 구해야 되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BCP라든지 PF ABCP라든지 기업 어떠한 이런 PF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사태로 채권 시장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채권 시장이 반토막 난 것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수면하에 있는 겁니다. 이 수면하에 낮추는데 무려 200조 원이 들어갔거든요. 2,300억이면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얼마까지 끌고 갔냐면 200조까지 끌고 간 겁니다. 이 200조라는 돈은 IMF 때 우리나라가 금융권에 구제금융을 준 돈이 약 한 18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규모가 상당한 것이 지금 이제 수면하에 복병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부동산 시장을 불확실성이 좀 가려지기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필요가 있고요. 오늘 청약이 됐든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청약이 됐든 아니면 구축으로 나온 시장을 지금 뭐 7억이 할인된 8억이 할인된 가격을 사더라도 부동산 경기가 퇴조기에 있을 때에는 오늘 가격이 최고가라는 겁니다. 오늘 가격이 최고가기 때문에 나는 비싸게 사서 그 비싸게 사는 거를 내가 장기로 가져가서 이 장기로 가져가는 이 아파트에서 내가 어떤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면 아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지금 작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투자는 조금 자제하고 시장은 좀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투자의 어떤 타이밍을 찾아야 하는 한 해가 2023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